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는 고유한 방식으로 풍부하고 독특하지만 유사점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과 한국 문화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요리와 한국 요리는 둘 다 독특한 풍미와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두 요리 모두 신선한 허브와 야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각각을 돋보이게 하는 뚜렷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베트남 요리는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의 균형이 특징입니다. 신선한 허브와 야채를 사용하는 것도 베트남 요리의 특징입니다. 베트남 요리는 종종 쌀이나 쌀국수를 기본으로 하며 다양한 고기나 해산물, 신선한 야채와 허브를 곁들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베트남 요리 중 하나는 쇠고기 또는 닭고기 육수, 쌀국수,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국수 스프의 일종인 퍼입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베트남 요리는 바게트, 절인 야채, 신선한 허브,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든 샌드위치의 일종인 반미입니다. 베트남 요리는 일반적으로 야채, 허브, 때로는 고기 또는 해산물로 채워진 다음 라이스 페이퍼로 싼 램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식은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많은 식사에서 종종 반찬으로 제공되는 절인 배추의 일종입니다. 한식에는 김치찌개, 삼계탕 등 다양한 찌개와 국물이 있습니다. 한국 요리의 또 다른 특징은 찌개, 국, 양념된 고기를 포함한 다양한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해 고추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요리와 한국 요리는 모두 대담하고 복합적인 맛으로 유명하지만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더욱 두드러집니다. 베트남 요리는 신선한 나물과 야채, 쌀과 쌀국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한국 요리는 발효 음식과 매운 고추장으로 유명합니다. 궁극적으로 두 요리는 각각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풍부한 요리 전통에 대한 증거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는 공부하고 배우기에 매력적인 독특한 특징을 가진 매우 다른 두 언어입니다. 베트남어는 음절의 높낮이와 윤곽에 따라 의미가 바뀔 수 있는 성조 언어입니다. 베트남어에는 6개의 다른 성조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조는 독특한 피치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성조로 발음되는 동일한 음절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만은 낮은 하강 톤의 유령을 의미하거나 중간 상승 톤의 머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성조 패턴을 마스터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트남어의 성조 특성은 학습자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쓰기 체계 측면에서 베트남어는 성조 및 기타 특수 소리를 표시하기 위해 추가 부는 부호와 함께 라틴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베트남어 알파벳은 17개의 자음과 12개의 모음을 포함하여 29개의 문자로 구성됩니다. 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쓰기 시스템은 베트남어를 중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다른 아시아 언어보다 배우고 읽기 쉽게 만듭니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특별히 설계된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가 있습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이 결합되어 음절 블록을 형성합니다. 각 음절 블록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므로 한자나 일본어 한자보다 읽고 쓰기가 쉽습니다. 베트남어와 달리 한국어는 성조 언어가 아니지만 동서남이나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동사 어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동사는 주어와 문장의 시제에 따라 활용되며 동서남 말과 비공식적인 말에 대해 서로 다른 어미가 있습니다. 이 동사 어미 시스템은 마스터하기 위해 많은 암기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어와 한국어는 모두 독특하고 흥미로운 언어로 학습을 흥미롭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어의 성조 특성과 비교적 간단한 쓰기 체계는 학습자에게 어려울 수 있는 반면 한국어의 독특한 쓰기 체계와 복잡한 동사 어미는 숙달하기 위해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 및 종교적 전통을 가진 국가입니다. 베트남에서 불교는 가장 크고 지배적인 종교이며 인구의 80% 이상이 불교도라고 합니다. 베트남 불교는 조상 숭배와 같은 토착 관습뿐만 아니라 대승과 상자부 전통의 요소가 혼합된 고유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와 함께 도교, 유교, 천주교와 같은 다른 종교적 신념도 베트남에 존재합니다. 도교는 자연 세계와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는 반면 유교는 가족, 사회 질서 및 위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합니다. 천주교는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 베트남에 소개되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종교적 신념이 다양하여 불교, 유교, 기독교, 전통 샤머니즘이 모두 중요한 존재입니다. 불교는 4세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되었으며 한때는 한국에서 지배적인 종교였습니다. 위계, 질서, 교육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유교는 수세기 동안 한국 문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는 18세기 후반에 한국에 소개되었으며 그 이후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인구의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영혼과 조상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 샤머니즘도 여전히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는 교육에서 정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형성하면서 한국 문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계와 질서에 대한 존중은 사회관계에서 나이와 연공, 서열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은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양한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베트남에서 지배적인 종교인 반면 한국은 유교가 한국 문화에 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등 보다 다양한 종교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관습은 이 매혹적인 두 나라의 가치와 전통을 형성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베트남과 한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전통적인 가족 가치는 이들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규범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로 간주됩니다.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감과 충성심이 있습니다. 효도, 즉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은 베트남 문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를 돌보아야 하며 이러한 책임은 종종 의무이자 명예로 여겨집니다. 베트남 가정은 또한 교육에 중점을 두며 부모는 종종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희생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도 중시하며 효도의 개념도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 가치에는 베트남의 가치와 구별되는 몇 가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은 전통적으로 노년의 부모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효로 알려진 이 관행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와 질서에 대한 강한 강조를 반영합니다. 한국 가족은 또한 한국 가족 가치의 근본적인 부분인 정의 개념과 함께 존경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정은 가족 간의 정서적 연결과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개념은 가족 간의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간주되며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가족 관계가 혈연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유된 경험과 감정적 연결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베트남과 한국 문화는 모두 가족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가족 가치는 사회적 규범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도는 두 문화에서 공통된 개념이지만 각 국가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는 고유한 가족 가치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은 베트남과 한국 문화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사회적 관습은 이들 국가의 깊은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종종 고유하며 각 사회의 특정한 사회적 규범과 기대치를 반영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존경의 표시로 이모 또는 삼촌과 같은 호칭을 이름 뒤에 사용하여 서로를 부릅니다. 이 관행은 베트남 문화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가족 호칭의 사용은 관계에 대한 가치와 연장자 및 권위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인사는 존경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나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손함으로 호칭되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해 경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위계 질서와 사회 질서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연공서열의 개념은 한국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직책이나 학력과 같은 사회에서의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선물을 주는 것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습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선물을 주는 것이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과일이나 꽃과 같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선물을 주는 것도 존경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음식, 술, 가정용품과 같은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은 결혼식, 생일,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색색의 종이에 싸서 존경의 표시로 양손으로 선물합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관습은 사회적 조화와 갈등 방지의 중요성입니다. 두 문화 모두에서 직접적인 대결과 비판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람들은 종종 간접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신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사회적 관습은 이들 국가의 깊은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반영합니다. 존경과 사회적 조화의 중요성과 같은 일부 관습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각 사회의 고유한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반영하는 고유한 관습도 있습니다.
베트남 설날이라고도 알려진 떼은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보통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해당하는 음력 1일입니다. 떼 축제는 며칠 동안 지속되며 다양한 관습과 전통으로 표시됩니다. 떼의 관습 중 하나는 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구정을 앞두고 사람들은 집을 청소하여 전년도의 모든 불운을 씻어내고 새해의 행운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복숭아꽃과 살구꽃과 같은 꽃으로 집을 장식합니다. 선물 교환은 또한 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가족과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행운의 돈이 든 빨간 봉투는 종종 어린이와 미혼 성인에게 제공됩니다. 떼은 또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 조상의 무덤에서 경의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전통 음식은 떼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떼의 가장 상징적인 음식 중 하나는 녹두와 삼겹살로 속을 채운 찹쌀떡의 일종인 반증입니다. 케이크는 바나나 잎으로 싸서 몇 시간 동안 끓입니다. 다른 전통 음식으로는 절인 채소, 설탕에 절인 과일, 찹쌀떡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알려진 추석은 가을에 열리는 한국의 주요 명절입니다. 명절은 음력 8월 15일로 보통 9월이나 10월에 해당합니다. 추석 기념 행사는 3일 동안 지속되며 다양한 관습과 전통으로 표시됩니다. 추석의 가장 중요한 풍속 중 하나는 참깨, 팥소, 밤 등으로 속을 채운 떡인 송편과 같은 전통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전통 음식으로는 불고기, 잡채, 전이 있습니다. 추석은 가족 모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바치고 향을 피워 제사를 지내는 제사에 참여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조상의 무덤을 방문하고 매장지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 외에도 이 두 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추석과 구정과 관련된 다른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는 베트남 문화와 패션의 상징입니다. 아오자이는 바지 위에 입는 몸에 꼭 맞는 긴 투닉입니다. 투닉은 일반적으로 실크나 면으로 만들어지며 몸에 꼭 맞게 재단됩니다. 아오자이는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나올 수 있으며 특히 밝은 색상이 인기가 있습니다. 복잡한 패턴과 디자인의 아오자이를 입은 여성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오자이는 공식 행사에서 캐주얼한 외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는 다용도 의류입니다. 여성이 자주 착용하지만 남성도 일반적으로 더 짧고 실용적인 아오자이 버전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오자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스와 쉬폰과 같은 새로운 디자인과 직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한국 패션은 현대적인 직물과 색상의 혁신적인 사용과 전통 의상 요소의 통합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한국 전통 의상 중 하나인 한복은 수백 년 동안 입어온 전통 의상의 일종입니다. 한복은 일반적으로 실크나 면과 같은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지며 편안하고 쉽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한복은 블라우스, 스커트, 재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무늬가 있습니다. 의류는 일반적으로 고품질 재료로 만들어지며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한복은 결혼식이나 중요한 명절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자주 입는 것으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패션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직물, 스타일 및 색상을 디자인에 통합하면서 더욱 현대적이고 트렌디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은 대담하고 엣지 있는 룩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패션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많은 패션 애호가들이 서울의 최신 스타일을 모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와 유사점에 대한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면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이 서로의 고유한 배경과 전통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